자, 이런 상태인데 미국이나 이런 데가 그 가만히 안 있죠.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안전판을 딱 이제 그 확고하게 굳히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굳히기의 재료가 뭐냐? 굳히기의 수단, 이 상황을. 그게 군사력입니다. 그래야 발작을 못 하죠. 그래서 군사력을 할 때는, 야, 중러 너희 동맹해도, 우리 감당해. 그걸 보여줘야 중러 동맹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일단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올해 미국 계속해서 지금 군사력 손보고 있습니다. 간단한 거 한 5개 말씀드리고, 그리고 진짜로 이제 미국이 전략적으로 손보고 있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M2A4 에브람 전차. 이거 지금 미국 전차 원래 좋은 건데 이걸 더 첨단화하고 진흥화하고 있습니다. M88A3 공병 야전 기중기 윈치.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전에서 밀고 들어갈 때 뭐 예를 들어 공구리가 무너져서 잔해가 있다. 그 들어 뽑아내고 뭐 있다 들어 뽑아내고 뭐 다리가 무너져서 돌덩이가 있다 들어 뽑아내고 저거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공병 야전 기중기 윈치. 그 다음에 M270 우리 그 하이마스는 반쪽짜리고요. 제대로 된 거. 궤도 차량. 그걸 A2 다연장 로켓 발사 궤도 차량. 저거 지금 150km 사거리 연장 로켓에 맞춰가지고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르카 저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무인 잠수정인데요. 우리 이번에 잠수정 실험했을 때 뭐 한 5, 6m 길이었죠. 저건 한 20, 30m, 4, 50m 길입니다. 잠항 기간이 5개월에서 6개월이고요. 항속 거리가 10,000km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거 슬슬 끌고 와가지고 미국에서 일본쯤에서 놔버리면요. 그냥 청도 군산항 앞에 가서 딱 장박해 있는 거예요. 5개월 동안. 그 다음에 AGM-158C 저게 지대함 미사일이거든요. LRASM 하푼을 대체하는 겁니다. 추정 사거리가 최소 560km인데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하푼이 200km 좀 안 될 거예요. 그거 한 3배쯤 사거리 나오는 겁니다. 560km 바깥에서 항모 작살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GBU-72 저건 원래 있었던 벙커버스터를 더 강화한 겁니다. 그 다음에 SM-2 블락 2C 요격 미사일 저게 이제 지상에서 공중으로 쏘아올린 요격 미사일이죠. 그 다음에 바라쿠다 기뢰 제거 무인 잠수정. 기뢰 제거 잠수정 저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저거 더 중요한 게 뭐냐? 특별히 리터럴 워터용이에요. 천해. 전 세계에서요. 중요한 군사적 갈등 지역인데 천해인 데가 거의 없습니다. 서해밖에 없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서해는 대표적인 천해잖아요. 깊은 데가 뭐 130m, 평균 수심 4, 50m, 낮은 데는 뭐 갯벌이고. 기뢰 제거, 제가 말씀드렸죠. 소해 시설은요, 거꾸로 보셔야 돼요. 기뢰를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는 기뢰를 살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뢰를 살포를 해놓으면 상대방이 백기를 들었을 때 제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뢰 제거 무인 잠수정, 그것도 천해용이에요. 저거 살벌한 겁니다. 저런 거 끌고 와서 일본이나 한국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냥 푸는 거예요, 저거. 그 다음에, 블레이드 드론 방어 대공포. 저건 이제 장갑차, 에브람스 장갑차, 에브람스 거기에다가 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기 탱크에다가. 우리도 저거 비슷한 거 있죠, 지금? 만들었죠? 비어복합인가. 예. 그 중에서 대공포 모듈만이에요. 레이더 달려있고, 따다다닥 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어벤저 ER 중고도 정찰 참수 드론. 이거 RQ9인가 보다 훨씬 센 놈이에요. 저 올해 지금 다 깔리는 거예요. 근데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제트 엔진을 F-35에 들어가는 F-135 엔진을 구조를 바꿔서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제트 엔진의 연소실이 있는 코아부와 주변부가 있는데 이 일반 여객기는 코아부에 공기양이 1이 들어간다 그러면 주변부로 공기양을 9를 보냅니다. 9배를 더 보냅니다. 그래야 엔진이 열 관리도 되고 열효율도 좋고 작게 떼서 연료 효율이 좋아서 작게 연료를 소모하고 멀리 가요. 그 대신에 그렇게 가면 초음속을 못 가요. 이 압력이 약해서.
그 추진압이 약해서 초음속을 못 가요. 그러니까 제트 엔진은 무슨 짓을 하냐? 코어부에 1을 보내면 주변부에 0.3 정도 보냅니다. 0.3, 0.4, 0.5. 0.3에서 0.5 사이를 보냅니다. 주변부에. 그래서 이 주변부로 보내는 비율을 바이패스라 그러거든요. 이 바이패스 주변부에 보내는 것들을 근데 이제 전투기라는 게 항상 최고 속도로 가는 게 아니니까 최고 속도로 가려면 전투기는 저기 그 연소실 다음에 연소 끝난 공기에 대고 한 번 더 뿌려요. 연료 무지하게 낭비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연소시키는 거예요. 2단 연소시키는 거예요. 억지로. 그걸 애프터 버닝이라 그러죠. 그러면 최고 속도로 가죠. 근데 전투기라는 게 항상 최고 속도 하는 거 아니에요. 순항으로 살살 가다가 퍽 하고 튀는 거거든요. 그러면 순항할 때는 그때 속도에 맞춰가지고 조리개를 늘려서 주변부로 공기를 더 보내고 순항 1단계에서는 약간 좁히고 그 다음에 급추진할 때는 주변부를 확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조리개식으로 하자. 그게 적응형 사이클 엔진이에요. 그걸 이제 XA 엔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미군에서 미공군에서 저기 개발이 성공을 한다고요. 특히 G 쪽에 그 XA100인데 G과 프레드 앤 위튼이 둘 다 개발하고 있어요. 프레드 앤 위튼은 XA101이고 G는 일빵빵 100입니다. G 쪽에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추력이 20% 상승했고요. 미는 힘이 항속이 50%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열 관리가 100% 증가했다는 거예요. 효율이. 어마무시하죠. 그러면 뭐냐면 이거 가지고 F-35 엔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외관 사이즈가 똑같아요. F-35 엔진 교체하면 F-35가 지금보다 그런 그 기체의 기본적 힘이 추력은 20% 늘어나고 항속은 50% 늘어나고 열 관리는 더 잘 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두 개 채워가지고 차세대 전투기 NG-80를 개발하는데 그 몸체는 나와 있고요. 그 몸체 거의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저 엔진 채워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막. 그 다음에 차세대 스텔스 네트워크 허브 및 폭격 비행기. B2는 폭격 위주지만 쟤는 네트워크 허브.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 2만 메타 상공에 뜨잖아요. 그러면은 이 레이더 그 범위의 반경이 한 400km, 500km 갑니다. 2만 메타 위에 저 B-21 네트워크 허브 하나 떠 있으면요. 서해다 커버하는 거예요, 그냥. 신의주서부터 저기 이호도까지. 그게 딱 1000km거든. 그냥 저런 거 한 두세 대 떠 있으면 싹 커버되는 거예요. 그 전장에서 쟤들이 네트워크 허브 이루어지면서 이제 저걸 하는 거죠. 그 영어로 혹시 그거 하시고 싶으시면 altitude 그러니까 이 고도와 이걸 뭐라 그러더라? 이걸 horizon이라 그럴 거예요. altitude와 horizon 그러니까 수평선 거기까지 가는 거. 지금 동그라니까 떠 있었을 때 동그란 그 꽃갈 씌우면 어디까지 가냐지. altitude와 altitude horizon 그렇게 해서 구글링 찾아보시면은 그 계산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직접 해보세요. 제가 저런 비행기들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나 하려고 그걸 찾아서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2만 메타, 15,000m 뛰면은 저런 서해 저쪽 너덕게 떠버리면 게임 끝나더라고요. 저 B-21 그렇게 무서운 물건이에요. 그냥 폭격하기 위한 게 아니고 제가 전장의 네트워크 허브라고요. 제가 정찰 같이 하면서. 그래서 저거에도 적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 엔진을. 그런데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오스트레일리아에 저 B-21 판매를 지금 제한하고 있다라는 비공식 제한이 있어요. 우리도 좀 샀으면 좋겠는데 저게 한 대당 한 7, 8천억 할 거예요. 그러면 한 8대 정도 사면 6조 정도 들어요. 사면 참 좋죠. 사면 좋은데 문제는 또 있죠. 우리는 이제 데이터 링크, 우리가 링크 K를 이제 하고 있는데 링크 K와 쟤를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저건 이제 링크, 저쪽 미국 쪽 링크랑 미국이랑 좀 이런 전략적인 협의를 해야 돼요. 저거 살 때.
산다면 저는 사는 거에 대해서 50% 찬성, 50% 반대. 뭐 미국이 어차피 급하면 지가 띄울 텐데 뭐 저거 몇백 대 만든다는 건데 우리는 그 아래 그거보다 성능이 한 7, 80% 나오는 우리 거 직접 만들어서 우리 좀 많이 띄우면 되지 않냐. 뭐 그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저는 항모는 반대하지만 저런 네트워크 허브 위성 고고도 정찰기 저런 데는 투자해야 된다. 그게 두뇌인데 신경이고 그리고 그게 독립성이거든요. 자주국방이라는 건 뭐냐면 여차하면 미국이 찬성하건 반대하건 간에 우리가 국지적 응징을 가할 수 있고 그리고 한번 대규모로 싸움이 붙었는데 미국이 중국이랑 밀당해가지고 지들끼리 그만해 했을 때도 우리가 계속해서 떠서 때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두뇌와 신경이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일 중요한 게 저런 물건들이에요. 저런 물건, 전투기, 그 다음에는 미사일,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KAMD 방어체계, 그 다음에 공격 잠수함, 공격 원자력 잠수함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지스. 그러면 중국이 우리 함부로 못 돼요. 쟤들 열받게 만들면 미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투다닥 하는 수가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게 자주국방이에요. 무슨 뭐 폼 잡고 뭐 항모, 간첩 같은 소리고요. 그건 진짜 간첩이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미국이 우리 신문이 뭐 맨날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에서 뭐 중국에도 뒤지고 러시아에도 뒤지고 뭐 이런 다 개소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의 킨잘, 중국의 동펑은 그거는 짝퉁 극초음속입니다. 따지고 보면 탄도미사일은 전부 극초음속입니다. 저희들 탄도미사일 방식이에요. 탄도로 우주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서 비행체 띄어냈는데 비행체가 그 대기권 상층부에서 그 공기를 물수제비 뜨듯이 통통통통 튀다가 쇽 들어오는 건데 저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 그 대기권 진입할 때 그 음속의 20배 이런 속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게 가기 전까지는 레이더를 못 돌려요. 돌려봐야 왜곡돼요. 그 플라즈마 시트 현상으로. 레이더가. 자기 바깥이 너무 뜨겁고 이러니까. 그래서 쟤들은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배 이런 거에 대한 그 타격 능력이 제한돼요. 물론 재수없으면 맞지만 안 맞을 수도 있다고요. 미국이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비행기에서 대기권으로 쏘는 거예요. 음속의 20배 정도로 쏘면 처음에 쏘면 가서 결국은 음속의 5배, 6배 정도 속도로 가서 들이박아서 가는데 저걸 그래서 Air Launched Rapid Response Weapon, ARRW라 그래요. 저게 성공했단 말이에요. 7월 초에 성공했어요. 한 달 반 전에. 게임이 다른 극초음속 미사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비행기 발사, 전투기 발사. 살벌한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건 게임이 달라요. 그리고 아마 쟤는 기본적인 순항거리가 뭐 한 1500km, 2000km 나올 거라고요, 저게. 그래서 저런 물건들이 이미 준비되고 있고, 그리고 더 무서운 게 하나 준비되고 있어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엔진이다 그러면 피스톤 엔진, 빵빵빵빵빵빵, 내연기관 엔진, 그 다음에 제트 엔진, 팬 돌아가가지고 공기 압축해서 꽉꽉꽉꽉 말아서 압축해서 넣으면 연소실에 연소 뿌려지면서 빵 하고 연소되는 것. 컨버스천이에요, 둘 다. 둘 다 컨버스천인데, 컨버스천의 물리학적 정의가 뭐냐면, 불길이 번져가는 속도가 음속보다 낮은 거예요. 그런데 대포는 빵! 하고 쏘잖아요. 그러면 그건 데토네이션이거든요. 영어로는 폭발. 데토네이션의 물리학적 정의가 뭐냐면, 불길이 진행하는 속도가 음속보다 빠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트 엔진이든 디젤 엔진, 휘발유 엔진이든 간에 전부 컨버스천이에요. 연소예요, 연소. 그래서 내연기관, 그때 연이 연소한다는 거. 제트도 연소라고요. 심지어 로켓도 연소예요. 로켓도. 근데 쟤는 그게 아니에요. 폭발이에요. 그러면 이제 방귀 뀌듯이 빵빵빵빵빵 하고 뒤로 폭발해서 나가면서 폭발 힘으로 나가는 건데, 폭발을 하면 뭐가 좋냐면은 그 화학물질 안에 있는 에너지를 순식간에 다 빨아서 내요. 효율이 무지하게 올라가요, 폭발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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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렇게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진동이 있어요.
엔진으로 못 쓰는 거라. 이게 진동을 잡으려면 1초에 최소한 폭발이 그래서 폭발을 이제 진동을 막으려고 진동을 막 폭발이 이제 쭉 제대로 가라고 이걸 관을 꼬랑지를 길게 해요. 몇 메타를. 그런 비행기는 날아다녀요. 요새 시험용으로. 미국이. 저걸 이제 우리도 뭘 찾으시면 되냐면 펄스 데토네이션 엔진. 이러면 우리도 연구 논문이 많아요. 한국 PD 엔진이라 그래요. 근데 펄스 데토네이션은 진짜 엔진답게 쓰려면 저 펄스가 1초에 뭐 50번 가지고는 안 되고 1초에 한 1000번 해야지 빠바바바바바방 해야 요게 싹 엔진같이 갈 거 아니에요. 제대로. 근데 어떤 밸브가 1초에 1000번을 연료를 끊었다 털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밸브 기계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게 막혀 있었어요. 근데 미국 애들이 무슨 짓을 했냐. 나르파가 첨단 국방 프로젝트 연구소. 저기 인터넷 만든 데죠. 무시무시한 데죠. 저긴 다 빈익이에요. 뭘 연구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디펜스 다르파 어드밴스드 리서치 에이전시 디펜스 방위 국방 선진 리서치 프로젝트 관리국이죠. DARPA. 다르파가 무슨 짓을 했냐. 이 밸브를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연료가 뿌려지는데 빵빵빵빵빵빵빵빵 하고 터질 수 있게 그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회전 구조를. 그러니까 어떤 회전하는 경로를 따라서 가면서 그래서 그게 검증이 돼서 나르파에서 최근 한 보름 한 달 전에 연구 프로젝트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저거는 데토네이션인데 로터리예요. 회전한다. 그래서 RDE라 그래요. PDE라고 안 그러고 아까 펄스 데토네이션이 아니고 PDE가 아니라 RDE예요. 펄스가 아니야. 빵빵빵빵이 아니라 빠르르 하고 펄스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펄스가 없이 연속이에요. 사실은 씩 하고 연속이에요.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RDE라는 새로운 엔진을 가지고 장거리 급초음속 미사일을 하겠다고 연구 프로젝트를 바깥에 지금 공모를 하고 있어요. 이미 검증 끝났다는 얘기예요. 참고로요. 세계 최고의 엔진 회사인 프레드 앤 위튼이나 제너럴 일렉트릭 안에는 저 RDE 연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뭐 첨단 제트 엔진 밑도 끝도 없는 영역이에요. 그거. 밑도 끝도 없는 영역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집중해서 해도 돼요. 거기는 1000조를 쓰는 데예요. 우리는 50조를 쓰는 데고. 거기는 세계 최고의 그게 몰려있고 우리는 그 검증된 걸 가지고 우리식으로 그냥 양산이 가능하게 그냥 깔끔하게 만드는 거에 우리 장점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간다고요. 그런 최첨단은. 그럼 우리는 전투기 엔진 뭘 할 수 있냐. 한화랑 GE가 관계가 깊잖아요. GE가 XA 엔진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한화 같은 데서가 GE를 설득할 수 있다면 또 그걸 국방부나 이런 데서 나서서 옆에서 좀 GE를 설득하는 걸 추임새를 넣어줄 수 있다면 XA 엔진의 구조를 지금 F414에다가 더 씌워서 F414를 개선을 하면 운이 좋으면 추력이 40%쯤 늘어요. 왜냐면 XA 엔진이 지금 F414가 2로 하면 20% 는다 그랬거든. 거기에 다시 20% 떠야 하니까 40% 늘어요. 연료 효율이 한 5, 60% 늘어요. 그것만 가도 전 감지덕질 것 같아. 일단은 XA 엔진이 저 조리개식 저거 F414 엔진이 조리개식 저거 하기가 좋아요. 엔진이. 왜 그러면 엔진이 얇다고요. 89cm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엔진이 직경이. 조리개를 하려면 엔진 가장자리가 좀 커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엔진을 크게 안 고치고 지금 엔진 바깥에다가 바이패스 가장자리를 좀 더 크게 뭐 한 5cm나 10cm 크게 하면은 한 겹 더 하는 거지. 바이패스를 공간을. 그 뭐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 뭐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GE랑 전략적 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414 엔진의 완성도를 XA 기술과 기존에 검토됐던 414 개선안 이를 짬뽕을 해서 414
엑셀런트를 한번 만들어 보셔라. 저는 그런 걸 권해요. 414 엔진 저 좋은 엔진입니다. 제가 F135보다 절대로 못한 엔진 아니에요. 왜 그러냐? 힘은 약해, 135보다. 그러나 뭐에서 좋다고 저는 느끼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추진력을 부피로 나눈 거. 부피 효율성에서 최고예요. 저 전투기 딱 들어가면 부피 싸움이에요. 내부 부장창 끌어안는 것도 부피 문제고요. 연료 싣는 것도 부피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피를 넓혀버리면 기체가 무거워져서 크니까 다시 또 엔진을 또 높여야 되고, 그래서 엔진 연료 부피, 엔진 연료 부피, 엔진 연료 부피가 이게 악순환이야. 그래, 부피 효율성 좋은 엔진, 부피 효율성 좋다는 건 무게 대비 추력 좋게 나오고, 제 414 무게 대비 추력 베스트 중에 하나거든요. 무게 대비 추력 좋게 나와. 부피 대비 추력 좋게 나와. 그 다음에 바닷물 염분에 잘 견뎌. 아, 그럼 우리는 당분간 최고다 이거지. 뭐 우리 보고 엑스의 엔진 달라 그런 얘기 못 한다면 저거 가지고 살뜰살뜰하게 하면 된다. 당분간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무시무시한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저는 이 미국과 서방의 힘은 이미 1990년 공산체제 멸망할 때 이미 압도적인 거예요. 그동안 30년을 잃어버렸다고, 시간을. 무슨 짓을 했냐. 중국 사랑 빠졌어. 메르켈이나 서방은 러시아 사랑에 빠졌어. 서유럽은, 미국은 중국 사랑이야. 서유럽은 러시아만 가지고도 사랑이 부족해서 중국도 같이 사랑해. 중국 투자 1위가 독일 아닙니까? 2위가 한국이었고, 2위가 한국, 일본이 왔다 갔다 하고요. 아이, 그렇게 하고, 뭐, 국내는 공화국과 그 사회 기풍을 박살을 내느라고, 그래야 주물럭거리기 쉽다고, 무한 해체 얘기해, 사람들 겁질리게 한다고, 기후, 종말론 얘기해. 그렇게 해서 그냥 힘을 낭비를 해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 러시아, 저기 우리 적이야. 우리 서방 같이 지켜야 돼. 그리고 다시 무장해야 돼. 이렇게 힘이 모아진 순간, 그런데 한국이 거기에 무장해야 돼 하는데, 아니 무슨 비행기가 엔가드 최첨단 전투기에다가 B-21만 쓰냐고요. 뭐 헬기는 뭐 치누크만 쓰냐고, 혹은 최첨단 지금 개발 중인 디파이언트 헬기만 쓰냐고. 아니에요. 그 아래급들도 많이 필요해. 오히려 저기 뭐야, 중진국이나 다른 나라 가면 그 아래급들 해야 돼요. 그러면 미국이 우리한테도 엔가드 파는 거는 겁내거든. F-22 안 팔았으면 엔가드도 안 팔죠. 미국 우리한테 B-21 파는 것도 겁낼 거예요. 호준화되니까 권했지. 그럼 다른 나라는 더 그러죠. 그 사서 운영할 돈도 없고, 아니 엔가드 한 대가 6천억 7천억인데 비행기 한 대만 삽니까? 12대 사야지. 그 10조네. 10조에 비행기 12대에 10조 사가지고 운영비가 1년에 5천억 7천억 1조 나오는 그런 비행기를 운영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되겠냐고요.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도 내 땅은 내가 지킨다라는 자기들의 국방 전략을 가지고 서로 무장을 한 상태에서 딱 분위기를 딱 잡아야 깡패도 안 떠들고 옆 나라도 함부로 안 하고 그러잖아. 그런 데는 우리 물건 쓰면 되는 거예요.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한 역할이 아니에요. 이게 알뜰살뜰하게 해서 가성비 갑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걸 물건을 제공해주고 지원한다. 이건 장난 아닌 일입니다. 미국은 그 능력이 없어요. 너무 비싼 거, 너무 최첨단으로 가버렸다고요, 저기는. 자, 그래서 이렇게 동맹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러면 중로 동맹이 생겨도 감당을 하죠. 왜냐면 우리가 동맹이라는 건 뭐냐면 세거든요. 기세라는 건 동맹이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첨단 군사력은 창날입니다. 동맹은 기세예요. 에너지예요. 창봉은 뭐냐? 아시아 태평양의 창봉은 대한민국이고요. 유럽의 창봉은 폴란드 및 우크라이나입니다. 창에 날이 있어야 되고, 날을 뒷받침하는 창봉이 있어야 되고, 찔르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에너지는 동맹이고요. 창봉은 아시아 태평양은 대한민국이고
저기 뭐 유럽에서는 폴란드, 우크라이나가 되는 겁니다. 창날은 미국 최첨단 군사력이고 이게 이런 관계들이에요. 그래서 이 동맹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에너지가 넘쳐요. 독일, 프랑스, 영국 군비 강화되고 있고요. 스웨덴, 핀란드 합류했고요. 러시아 접경 국가들 군비 신속 강화하고 있죠. 유럽 쪽은 된 거예요. 태평양 쪽은 이번에 블랙피치 훈련 지금 호주에서 되는 거예요. 한국 전투기가 한국 공중급유기 해서 날아간 게 최초죠. 그전에는 사람만 가서 참관했는데. 그런데 보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8월 초에 그러니까 저게 블랙피치에 참가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8월 초에 미국의 B2 그 B-21 전에 그 무게만큼의 금보다도 더 비싸다는 그 폭격기 미국이 뭐 20대인가 밖에 안 갖고 있죠. B2 전략 폭격기 4대가 8월 초에 호주에 와 있다는 것까지만 아는데 그 앤버리가 뭔가 그 공항이 요번에 같이 지금 블랙피치가 벌어지는 그 공항이에요. 그 군사공항이에요. 즉 B2랑 같이 뜨고 있는 거예요. B2랑 같이 한국 비행기, 미국 비행기, 호주 비행기 같이 뜨고 있는 거예요. 누구 보라고? 중국 보라고. 그 다음에 끝났죠. 얼마 전에 그 파시픽 드래곤 하와이에서 저게 원래 출발이 저게 2010년경에 출발했을 거예요. 요번에 6번째인가쯤 돼요. 한미일 미사일 디펜스 탄도미사일 요격 훈련입니다. 근데 요번에 실제로 SM-3 띄웠고요. 훈련이 아주 빡세졌고요. 요번에 호주 및 캐나다가 최초로 참가했습니다. 저 캐나다가 요새 움직이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북극권을 둘러싸고 북미를 쏠 수 있는 코스잖아요. 그래서 푸틴이 그거 많이 닦아놨다고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을지 프리덤 한미연합훈련 엄청 강화됐고요. 좋은 거죠. 태평양 강화시켜야 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첨단 군사력은 창날이고 동맹은 새예요. 에너지고 창봉 중에 창봉은 아시아 태평양의 창봉은 대한민국이고 유럽의 창봉은 폴란드 및 우크라이나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우크라 전쟁은 러시아가 크리미아하고 돈바스에서 손 털 때까지 계속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나면 러시아가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는데 정치 변혁 후에 중러 동맹을 맺고 갈라파고스로 가서 미국과 서방 자유세계에 대해서 개기냐 아니면은 친서방 자유화로 오냐. 근데 확률적으로 친서방 자유화 올 확률이 높다. 먹고 살래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중러 동맹을 맺고 사고를 치더라도 그걸 충분히 누를 수 있는 군사력과 동맹과 기타 등등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게다가 중국이 지가 알아서 침몰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를 품에 안지를 못한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